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 보니까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또 살살 눈 조심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아직 역력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관세 얘기들은 일단 아는 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을 보여줘 라고 하는데, 일단 다우 지수는 돌파를 막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S&P 500까지도 힘을 내려고 하는데, 나스닥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러셀 2000이 못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러셀 2000 같은 경우나 기술주의 움직임은 거의 저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들은. 그러면은 물가도 올라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금리도 낮아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으로 변화가 봐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CPI 또 오늘 발표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큰 변화가 없게 되면 달릴 준비 하겠지만, 이것도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크로 관련된 쪽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쪽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추세 저항들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쪽에서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추세 저항 때 조금 남아 있고, 근데 밑에는 지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평행스러운 모습들까지 보게 되면, 여기가 자리가 어디냐면은 19,000, 뭐 몇 번 말씀드렸던 자리죠. 아직 거기서 크게 한 달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00 한 400선, 19,500 정도, 그리고 19,300 이렇게 돼 있네요. 약간 이제 밑에 지지권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수렴, 이렇게 수렴, 그러니까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여기서 다음 시장이 빵빵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게 서서히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빵을 어떤 빵을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힘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 내용들 한번 좀 이것저것 정리를 해볼까요? 미국 시장에서 일단 뭐 지수는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05% 마이너스, 그냥 강보합 약보합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매크로 지표 볼까요?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근데 이게 유로가 강세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쪽에 종식 얘기가 조금 좀 희망이 보인다 이런 쪽인 것 같고, 하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갑니다. 4.5를 안착시켰네요. 네, 안착해서 오래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꺾여주기 시작해야 시장의 반응들이 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유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금은 조금 좀 조정받고, 구리 조정받고, 이런 쪽에서 뭐 아직 뚜렷하게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4.5로 들어갔네, 어허라, 이런 정도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파월 의장의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통화정책 관련된 청문회 보고서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들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당장 금리나 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왜냐면 행정부에서 자꾸 금리를 낮출 만한 요인들이 아닌 쪽들, 그러니까 관세죠. 관세에 대해서 계속 저런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쪽에서 일단 우리는 잠시 홀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홀드, 이런 쪽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하나? 한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아마 그 의원들이 그런 거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0%였을 때 일단 더 유동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썼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이라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 그러니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이걸 누가 그러냐면, 아니, 우리도 미국 입장 쪽에선 우리도 유동성을 좀 공급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국 가디언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러시아 영토 교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우리 영토를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영토 교환에 대한 입장이 나오게 되면, 혹시나 이거 이제 다음 특사가 이제 그 러시아로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푸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서 좀 마무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전쟁은 휴전 아니면 종전으로 가겠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유럽은,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유럽은 이런 전쟁 때문에 갖고 있었던 피해가 많다 보니까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끝난다, 정지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유로화가 강세로 갑니다. 그러면 달러는 약세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로 갔는데, 그런데 0.4%밖에 안 빠졌다. 이거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달러를 약세로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 살살살 생기고 있다라는 것들은 나쁘지 않겠죠. 달러 약세면 뭐가 좋으냐면 원화도 강세가 됩니다.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그나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미국만 바라보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이 바뀌는 과정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나쁜 게 아니겠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다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조목들 한번 볼까요? 조목들 보게 되면은 오늘은 그냥 테슬라로 거의 시작해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6% 하락했습니다. 거의 장중에 투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판매량 자체는 유럽 쪽에서 급감하고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트럼프와 머스크는 한 몸으로 보고 있는데 자꾸 우리 유럽을 때려 안 되겠다. 자, 테슬라 그리고 또 전기차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네요. 약간 머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걸 잘못했어요. 그거 예전에 자기 트럼프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때 그 나치식 격리했던 거,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게 유럽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았어요. 좀 약간 기분 좋다 보니까 정신이 나간 느낌이 나죠. 예, 그런 쪽에서 유럽 쪽의 판매 급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거죠. 지금 만약에 알루미늄 그리고 거기다가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붙인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들어오는 게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면 자동차, 특히 전기차 같은 테슬라가 같은 전기차 입장 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대로 수입해 오던 거를 25% 이상 더 주고 사야 된다. 자동차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차의 경쟁력이 없겠죠. 그런 쪽에서 가격 부담, 원가 부담에 따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게다가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BYD의 FSD 무섭습니다. 이거 이제 가격이 1,400만 원. 우리나라도 지금 차가 1,4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전기차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돈을 조금 더 주기만 하게 되면 이게 자율주행이 붙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가성비가 강력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 무섭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마음이 급해진 거고,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 중국 내 판매와 중국에서 수출 판매, 그러니까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11%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기차 종목들도 우르르. 이러면 국내에도 2차전지가 좋을 리가 없겠죠, 일단은. 하지만 2차전지는 딱 좀 섹터 쪽에서 될 것만 갑니다. 앞으로 좀 성장이 보일 것만 갈 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조정이 나오거나 최근에 다시 올랐던 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또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거의 뭐 보합권, 약보합권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나머지 뭐 브로드컴 보합, AMD 힘내는데 나머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 하락했고, 인텔이 6% 상승했습니다. 이게 반스 부통령이 강력한 AI 시스템은 미국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인텔과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갖고 있는 뭐 파운드리 해봐야 이런 정도. 근데 칩 제조 능력 아직은 뭐 그런 정도. 근데 약간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거 생각보다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재개가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실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 하락하네요. 별로 좀 그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애플이 2% 올랐는데, 애플이 이제 중국 내에서 아이폰을 사용자 대상으로 AI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누구랑 손잡느냐? 그런데 바이두 아니다, 알리바바다 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바뀌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애플도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건강보험사 이런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양자이나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는데 관련된 쪽에서 다 밀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론이죠. 약간 스토리 갖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 어떤 이벤트가 있다, 이벤트 끝나고 났더니 세론이다.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과정인 것 같고, 거기다 또 에너지 관련된 쪽들, 버노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다 밀렸고, 게다가 또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다 밀렸습니다.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일단 또 차익실은 나왔고,
여기다가 요거 바클레이즈가 딥시크로 인해서 AI 서버 전력 소비를 줄일 것이다. 네, 누구 맘대로요. 예, 그냥 딥시크로 인해서 AI 서버가 전력 소비를 줄일 것이다. 될까요 이게? 예,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아닐 거고. 그런데 일단은 예상보다 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좀 봐야 되겠죠. 조금 이따가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전히 아니다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보니까 또 오늘 드론 쪽도 약했고 로켓랩부터 다 약하다 보니까 우주 개발도 약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드론 쪽도 약하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최근에 약간 테마 쪽이나 아니면은 좀 꿈을 먹고 아니면 좀 드림 안고 있었던 종목들은 오늘 다 약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뭐 금융주 쪽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냥 강보권정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어졌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버클레이즈가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요겁니다. 이유가 AI에 300조 원을 투입. 와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스타게이트, 중국은 어차피 알아서 막 채찍질 해갖고 있는 쪽이고,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유럽은 또 벌써 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1000억, 1060억 정도 유로 여기다가 가기 시작하면서 끌어내겠다. 프랑스 외의 EU 자체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다. 이번에 프랑스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아마 거기선 그냥 약간 좀 AI 안보 관련된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니네요. 거기서 오히려 지금 EU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럼 잘 볼까요? 미국 돈 투자죠. 이거 5천억 달러. 중국도 계속 돈 쏟아붓고 있고 EU까지. 그러면 선진국 쪽에서 이게 결국은 그 얘기 많이 표현드렸죠. 패권 전쟁이다. 패권이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일단 당장 수익이 안 나도 됩니다. 내가 주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갖다 쏟아붓고 거기서 강력하게 너희는 이만큼 해, 우리는 이만큼, 이런 식으로 딱 가져가기 시작하는 게 이런 변화죠. 여기서 처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들이 만들어둔 허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AI 돈 태워서 이만큼 우리 이전국 기준 못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종속이 돼버립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한국의 운명은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쪽에서도 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아시아 쪽은 그냥 아예 미국 쪽과 붙는 분위기고 이런 쪽인데, 아니 이렇게 돈을 태워서 데이터 센터 짓고 이렇게 나름의 AI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전력이 이거가 그 딥시크 때문에 전력이 예상만큼 그렇게 강하게 성장을 안 할 것 같다고요? 네, 말도 안 됩니다. 이쪽들은 여전히 이런 강화된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만 보게 되면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까지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국내 증시는 일단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아직 여기 고점을 추세를 저항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한국도 비슷한 쪽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고점이 낮는 과정들인데 한국은 그러나 플랫합니다.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직전 고점대를 넘어가느냐 마냐 이걸 보는 과정 쪽에서 2550 여기를 또 돌파를 할까 말까를 또 고민을 하겠죠. 근데 오늘 같은 모멘텀으로 특별히 뭐 없는데 이걸 돌파를 하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삼성전자의 변화나 뭐 이런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뭘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좀 나와줘야 여기를 열 텐데 아직은 모르겠고, 아니면 또 그러면 매크로 지표가 변했느냐?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기 돌파를 어떻게 할까 대비. 하지만 힘이 빠진다. 이제 미국에서 따라 바뀔 것 같아요. 미국의 요 자리 한 19,000 아까 300 정도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도 다시 박스권 실패, 다시 하단부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결론은 지금 박스권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시장은 뭘 보느냐? 계속 코스닥 보고 있겠죠.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근데 코스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딱 어디까지 왔느냐? 저항 받을 때까지 왔어요. 지금 이렇게 201선이죠. 201선까지 오면서 들어갔는데 좀 저항받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750선 바로 돌파는 못하겠네 하다 보니까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이 영향을 받죠. 알테오젠 약간 줄이고 리가캠과 같은 바이오 쪽들 줄이고 뭐가 올라오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하면서 약간 수급이 또 이제 막 뒤죽박죽 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들은 약간 또 고민을 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살짝 이거 장기 평선 돌파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한 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요 단기 평선 잘 지지해왔기 때문에
그 안쪽에서 크게 이탈하고 빵 돌아갈 수 있는지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만약에 코스닥을 쪽을 관심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2차전지 그 세부적인 내용들 섹터 쪽에서 뭐가 주도하면서 끊느냐 요거를 좀 보셔야 되겠죠. 요 종기 저항선을 돌파하는 섹터가 시장의 주도가 또 됩니다. 이런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각축전을 벌이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어제 종목적으로 가서 시간에서 강했던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시간에 강했던 거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따라서 반응한 게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인데 실적 드는 종목들이 옛날 같았으면 딱새론 쭉 밀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증시도 미국 좀 따라가 보자 라고 하면서 실적 좋았던 종목들이 주가가 탄력받는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아마코 실적도 잘 나왔고요. 이제 흑자 전환 강하게 들어왔고 흑자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유리기판 패키징 관련된 쪽으로 장비를 들어간다. 또 이런 거네요. 유리기판 쪽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어허란 쪽들의 느낌이 나고 네. 일단 뭐 상한가 들어갔고 또 강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일단은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쫓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PSK 홀딩스 요거는 느낌이 좀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도 예상했던 것보다 500억대 예상할 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800억대 네, 당연히 반응 나오겠죠. 근데 갭 상승이 얼만큼 나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PSK 홀딩스 한번 주가 차트 볼까요? 어제 종가에 저는 이거 종가 매매 하면서 지금 PSK 홀딩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PSK까지 끌어올리더라고요. 차트가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자리 쪽에서 이탈 안 하고 딱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에어클래스에 종가 매매 종목이라고 보내려고 하다가 요즘 종목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냥 패스라고 하고 봤더니 아이고 배 아파 이렇게 되기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삼각수렴이 패턴이죠. 이렇게 돼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자리를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자리들 한 55,000원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요 갭이죠. 그러니까 요 갭은 메꿀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한 요 정도 라인 쪽에서 이 이상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면 한 57,000원대 이상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약간 좀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이거 안쪽에서 시작해서 약간 좀 내려온다 그러면 해볼 만한 의향은 있는데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갭 상승 이후에 변화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눈치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잘 들어가셨던 분들의 약간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실적 잘 나온 것 중에서 토모큐브 토모큐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나 유리기판 쪽으로 갑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그 토모그래피 이쪽으로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반도체 쪽으로 아마 한 20% 정도 이상은 매출을 끌어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비바이오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바이오 쪽.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시간으로 세포가 움직이는 거 관련된 쪽을 실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때 파크 시스템 같은 쪽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세히 나오다 보니까 그 파크 시스템 같은 원자 현미경을 이제 차용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닌데 절대 아닌데 그런 거 비슷하게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는 쪽에서 그런데 그게 바이오 쪽으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연관시켜서 확장시킨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토모큐브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치는데 아직 뭐 나온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의 의도와 기대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눈길이 가고 있고요. BHI 일단은 실적도 그렇지만은 실적보다 약간 공시 그러니까 400억 정도 최근 매출액 한 11% 거기다가 또 585억 또는 15%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장마감에 한 번씩 빡빡 내놨네요. 합치게 되면은 거의 1,000억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만하죠. 그런데 미국의 어제 또 이제 원자력 쪽들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주가는 갭상승 나왔다가 좀 출렁이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따라가지 말자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생각보다 뷰웍스라는 종목 실적 잘 나왔네요. 그러면서 또 한 4.5% 올라갔고 나머지는 눈길이 그렇게 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한화 이런 거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으로 기대감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제 또 재건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방산이 한참 움직였으면 다음은 재건이다 라는 쪽으로 전진 건설로 추가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즉 재건 쪽에는 저는 다른 거 별로 관심 없다. 건설기기 말씀드렸었는데 건설기기가 조금씩 강한 모습들이다. 근데 건설기기가 결국엔 전진 건설 예, 이쪽이 제일 강하네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쪽들 뭐 대보, 현대 에버다임, 뭐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쪽들로 강했다라는 정도로 보고, 예, 그쪽이 오늘 또 주도 테마가 될지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분위기는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좀 정체가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원하게 가는 게 없다. 그러면 형님들 안 가면 내가 섹터를 끌고 가겠소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후보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루닛, 이거 좀 그래요. 예, 한좀 오르나 싶었더니 다시 요 적자가 좀 확대보다는 적자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늘어나는 거 확인됐습니다. 근데 매출이 500억인데 영업 손실이 600억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런 테크 기업들의 가장 큰 핵심은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확대가 되기 시작해야 거기서 매출 확대를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약간 장사를 좀 벌려놓은 거 대비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알짜배기가 없다라는 쪽들은 루닛은 좀 아쉬운 모습들인데, 그런 거 비해선 그나마 뷰노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야 아직은 또 턴어라운드가 돼서 확인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두산 테스나도 실적 생각보다 좀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두산 테스나 자리는 요런 거는 한번 강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볼 필요 있겠죠. 아마 지금 오늘 한 34,000원대부터 혹시나 여기까지면은 지난 고점까지면은 33,000원대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까지 지난 고점과 함께 장기 이평선을 지지한다 그러면 요 정도선 지지하고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이제 삼성의 변화와 함께 뭘 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철강, 비철금속 최근에 움직였다가 다 밀려있는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따라갈 테마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알맥 그리고 또 철강 쪽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좀 강했던 모습들인데 이것도 미국에 공장이 있다라는 쪽들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그렇게 강하게 부각될 쪽이 아니라 약간 부담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유리기판 일부 종목들 약했고, 그리고 또 시메스 약했고, 그리고 넥스텔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유리기판 그리고 또 양자모 이런 것들은 어제 강했던 것도 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빠르게 섹터에 대한 모습들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선 말해 뭐해 그런 쪽인데 한화가 다 하는 것 같아요. 한화가 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 한번 또 체크를 해볼까요? 한화는 그냥 잘 가라 이런 느낌이고, 종목 중에서 HJ중공업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빠지고 돌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항 받고 있죠. 요거 6,600원대 이제 막 살짝 안착하는 모습들인데 열어버리고 거래 일어선다 그러면 다음 그림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추세 안 깹니다. 단기 추세들 그런 모습들이고,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실적 때문에 많이 좀 위쪽 실적 전망 때문에 전망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거고,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이런 쪽에서 혹시나 105,000원대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지지권 들어오면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점 매수. 근데 이거는 나 저점 매수 잘 못해, 이거 나 그런 거 싫어하고 추세 가는 거 좋아하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만 하세요. 하지만은 어차피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중에는 여전히 실적이 좀 슬로우할 것이다 라고 해서 믹스에서는 하반기 나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저점은 만들겠죠. 근데 이렇다고 지금 2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땡긴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이해를 하고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사서 뭐 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대응은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저점대 들어온다, 오히려 추가로 좀 밀린다 그러면 해본 요인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는 중요한 거는
수급이 면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데 일단 약간 끝날 조짐은 나오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종목들의 흐름들도 같이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또 지금 방산 쪽, 아이고 예, 다 쭉쭉 나르네요. 방산을 중심으로 한화그룹들이 요즘 난립니다. 한화, 아에로스페이스, 한화 오션, 이게 좀 끈끈한 관계고, 그럼 거기서 또 밀접한 한화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화 월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탄력들은 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쪽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그런 쪽으로 이게 주도구나라고 보시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LIG 덱스원 이제 고점 돌파해서 좀 시원하게 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이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차례 그 에어클래스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앞으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이게 로봇 쪽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유압기 같은 경우는 대형 로봇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추세 얌전하게 또 단기 평선 맞추면서 움직였던 것들이 위로 한번 탄력받는지, 아니면 실적 발표 후에 어차피 상장하고 좀 조정받아야 돼요. 왜냐면 보유예수 물량 풀릴 걸로 보는데 보유예수가 그렇게 풀릴 게 없어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위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쪽에서 단기 평선 잘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쪽에서 일단 실적 흐름들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엔터, 뭐 JYP, 저는 JYP, 네, 뭐 하이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이브는 뭐 또 다 알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저는 JYP, 네, 노머스, 예, 이것도 아마 이거 주가도 그래요. 보지 마시고요. 예, 그냥 노머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계속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뭐 탄력이 어떻게 붙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플랫폼이 좀 경쟁은 좀 심합니다. 다들 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은 심한데 나름대로의 영역을 만들어 간다 라는 쪽에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네, 그렇습니다. 다들 그런데 10월 10일 조간의 수출 데이터 부진하고, 또 자동차 반도체 관세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묵직하긴 한데, 네, 그런 쪽에서 여전히 강조 많이 드렸던 삼성전자는 지금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 다시 선회한 만큼 중요한 지지권을 올라섰어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이거 뭐 좀 더 체크를 하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향 이거 좀 더 체크를 해 보는데, 그 중에서 어제 종목들 중에서 한미반도체 요즘 말이 많죠. 한미반도체냐 한화비전이야? 그러면 쪽에서 물론 이제 독점력은 훼손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도 부정하진 않는데, 한화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반대로는 저항을 막 돌파해서 뚫고 가는 모습들인데, 이게 그 좀 여기서라도 좀 약간 좀 정체가 될 모습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나 가도 돼 하면서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지금은 무리한 베팅으로 이거 돌파해서 위쪽으로 간다라고 베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조금 좀 슬림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머지만 가지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러려면 거래 팍 터져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거 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위쪽으로 바로 넓힐까?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 그 훼손된 거 맞아요. 하지만 이 가격대까지 빠르게 들어왔다. 2평, 중기 2평들이 다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도까지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걸 바로 이탈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간다 그러면 여기 갭을 메꾸는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대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시속 게임인 거죠. 네,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들 보시면서, 근데 만약에 이쪽을 한미반도체 비중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독점력은 좀 훼손받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레벨업 할 때마다 줄여 가시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했다가 다시 변동성 커지는 거를 가지고 대응한다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지지할 것 같습니다. 지지 쪽에서 무게를 두고 전략을 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고가 종목들은 뭐 쭉 다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근데 코롱티 주신 생각보다 강하네요. 이것도 한번 눈길이 가고 있고요. 종목 쪽에서는 거의 비슷한 쪽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에너지 쪽에서 뭐 산일전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GNC 에너지 그런 쪽에서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크게 꺾이진 않습니다. 그런 쪽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LS 일렉트릭도 관심이 많고, 거기다 또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쪽도 물론 오늘은 좀 흔들리겠지만 영향은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LNG와 관련된 쪽에서 태광 이런 것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이한 종목 삼성 E&A 요거를 보게 되면은 주가가 저 횡보하다가 이제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한번 관심이 필요하겠죠. 횡보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래 시점에서 딱 들어왔다. 어라? 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 18,000원대가 이제 중요 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권이 지지로 바뀌는 거죠.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는 위쪽으로 트라이 하나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그러니까 가다가 18,000원대 이런 중요한 자리 이탈한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리스크 관리하는데 요런 패턴으로 움직인다. 저점에서 많이 빠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눈길이 가는 거죠. 하면 이 정도 21,000원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눈길이 간다. 묵직한 대형주 쪽에서 변화가 나왔던 거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LG노텍, 이야 참 많이 빠지다가 드디어 이제 좀 살려는 들게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LG노텍 저 밑에서 돌아오는 모습들 거래세를 면서 나왔는데 저항대가 딱 들어왔어요. 이거 돌파해야 변화가 나오겠죠. LG도 LG노텍이 딱 유리기판 한다고 했는데 좀 약하네요. 그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소비재 종목들 APR 매수 많이 했고 삼양식품 이런 쪽들이 좀 눈에 띄고요. JYP엔터, VT 수업도 약간 소비재적인 입장들 이런 것들로 파마리서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재 쪽에 대한 종목들을 강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밑으로 밀려서 시작한다 하면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다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 평선 지지하고 몰아친다 라는 쪽인데 오늘 결판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큰 거 오늘 좀 제가 보기에는 무리해서 대응할 자리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할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좀 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리노공업 또 분할이 나오는데 5배 5분의 1로 좀 분할이 하죠. 그런데 유동성은 증가가 되겠지만 이거는 그걸 가지고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눈길이 간다. 원익 IPS 같은 경우 사모펀드가 산다는 얘기는 삼성이 움직인다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죠. 중국 한알령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이 서서히 기지개 펴를 종목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제주도에 6배가 들었대요. 지금 단체 관광객이 중국 쪽에서 제주도는 싫어하겠지만 지금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뭔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 이쪽도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시장은 일단 약간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선에서 저항 강하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올지 그러니까 섹터가 뭐가 주도를 할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피는 아마 시장이 저 박스권 상단표를 강하게 돌파할 모멘텀은 아직까지 없다. 미국 쪽을 좀 눈치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모멘텀이 뭘까를 고민하는 과정 쪽에서 여전히 세지는 않고 거기서 좀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 쪽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오늘도 실적 발표 잘했던 것들이 호실적 종목이 주도 섹터네요. 양호한 실적 주도 섹터 봐가시면서 실적 잘 발표했는데 주가 장중에 팍 튀었다가 그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실적이다. 플레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파워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